배 타려고 그래도 배는 언제 갈지 모르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저희는 다음,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까지 했더니 거기 또 뭐 그냥 뭐 국방부가 뭐 그것을 꼭 고약하더라고요. 아니 거기까지 다 뭐 자기들 불편하다는 뜻이겠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의동입니다. 언론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장소를 바꾼 곳이어서 교통도 불편하시고 장소 여건도 별로 안 좋긴 한데 일전에 저희들이 일정 한번 저희 살구리 그 천안함 우리 그 관계자분들하고 일정을 한번 잡았던 것이 좀 어그러져서 다시 또 잡았는데 또다시 연기하기가 못해서 부득이 장소를 옮겨서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딱 2시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또 국방위원들께서는 참석하시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방위원 그 코로나 접촉 때문에 국방위원들은 부득이 오늘 또 참여를 못 하신 상태고요.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 보건 관련 정무위원회 의원들께서 다 함께 와 주셨습니다. 시작할까요, 그럼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원일 전 천안 함장님, 또 그리고 전준영 생존자 예비역 전의회 회장님, 이성우 유족 회장님, 또 그리고 안종민 전의회 사무총장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시게 되어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뵈야 될 일이 아닌데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만나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나야 될 일이 생겨서 참 너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 천안함 그 영웅들은 사실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켰던 분이신데 그런 영웅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관계자가 참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까지 한 것이 드러나면서 뭐 단순하게 어떤 그 천안함 관계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분노가 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한 가해자는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고 북한의 책임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 여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정당인이나 혹은 정당이 대표이기를 이기에 앞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숨을 바쳐 나를 지켜왔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장병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더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며칠 전에도 질문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질문, 대답하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답변을 드렸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습니다. 천안은 폭침 누구의 성의입니까? 대통령님 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여전히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답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은 폭침을 북한성이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어렵다는 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합니다. 과연 목숨을 걸고 현재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에 대한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끔찍했던 그날이 벌써 이제 11년 지났습니다. 생존 장병 58명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중에서 현역을 제외한 분들 예비역 34분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분이 지금까지 총 13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숫자도 왜 이렇게 적고 또 더디긴 또 왜 이렇게 더딘지, 뭐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저도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6월 6일 현충일에 일어났던 일을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멀리 떨어져서 나중에서 알게 되었는데, 소식을 듣고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생존 장병들 여러분들께서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처럼 버림받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뜨거운 애국심과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사회를 묻으면서도 큰 일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겠습니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 한편 너무 감사하고 한편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영면하신 장병들, 그리고 생존자와 유가족들 정말 예우하고 존중해드려야 마땅할 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보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의 힘이라도 앞장서서 이 일을 꼭 성사시키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편 하게 됩니다. 우리 전준영 회장님은 제가 그때 그 평택에 거기 갔을 때 대전에 그 묘역에 갔을 때 그때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느꼈는데, 여전히 현재도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있어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 장병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병원비나 생활비 지원책, 그리고 여러 장병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모여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우 저희들이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께서 한번 대표로 말씀 주십시오. 천안함을 기억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 특히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유족분과 생존자들의 말을 들어주시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국회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함장으로서 여기 옆에 우리 유족 회장도 계시고 제 전우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휘 책임,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는 데 대한 책임을 무한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안함은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국가를 지키던 군인들이었고, 또 국민의힘 군인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군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천안함으로 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주시고 천안함을 올바로 나갈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고, 이번에 엄보로 이러는 것들을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는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천안함 유족이나 생존자명들을 아마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 초청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 같은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 지 이제 11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11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가족들은 사실은 최우선으로다가 우리 희생당한 46명에 대한 명예만 생각하고 우리 유가족들은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명예를 나라가 지켜주질 못하고 계속 어떤 그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우리 4.16 용사들이나 생존 장병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지금의 상태까지 왔기에 오늘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간담회 초청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자식이
조상우 의원이 말을 했는데 생떼 같은 생떼 같은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얘기하는데 그 생떼라는 건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생떼 같은 자식들 나라에 보냈는데 죽음으로 해서 저희 품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자식의 죽음을 받은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어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얘기를 어떤 책이나 그런 데서 읽었었지 그 당사자가 제가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자식의 죽음을 딱 품에 안았을 때 그 아픔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을 나라가 저희 유족들을 보담아주고 쓰다듬어주기는커녕 쓸데없는 음모로서 저희 가족들의 가슴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군사망사고 김영희의 말도 안 되는 조사 개시 결정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라는 국회의원이 조상우 의원의 그 또 한 번의 그 막말이 저희 유가족들한테는 비수가 돼서 나라가 퍼졌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족뿐만 아니라 생존 장병들 또 체험장님 모든 사람들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사실은 그 조상우 의원의 그 말이 페이스북에는 사과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 갖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을 내뱉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우리 장병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의 사실은 그 명예를 지켜주지 못한 것만정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희 유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여기 국회의원분들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가족이 이런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서서 이런 간담회나 인터뷰를 한 건 처음입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 섰냐 하면은 저희는 어떤 보수단체나 정치하는 분들과 연계를 한다는 거는 진흙탕 싸움에 우리 애들을 끌어들일 거라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사실은 굉장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근데 1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느낀 거는 우리 가족들이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자식들의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식들의 그 희생된 거, 천안함 폭침이 북한성이라는 그 명확한 어떤 그 대통령님이나 정부 여당 측의 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공개할까요? 비공개로 아니면 저 한마디 공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성우 유족 회장님이 제 동기 아버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살아 돌아오니까 죄인이 되어 있고 살아 돌아와서 이런 매스컴을 타면 뭐가 잘났다고 너희들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세상에서 지금 생존자들 그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보수 정권에다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천안함 폭침 사건 언제 일어났죠? 자, MB 정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정권 뭐였죠? 박근혜 정부 정권이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도와주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자, 밖에서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주로 뭔지 아십니까? 왜? 니네 문재인 정권한테만 이러냐? 근데 저는 2011년부터 보상 관련돼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님 이렇게 뵐 기회가 있을 때 보상 관련돼 있는 거랑 생존 장병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정확하게 다 전달드렸고, 그때 당시 총리님들한테도 오찬 중에 다 말씀드렸고, 계속 11년째 이야기했습니다. 보수정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함장님이 최근에 수장이라는 수모를 겪으셨는데 보수 정권 때 미리 손 뻗고 보듬어 주시고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대처하셨다면 지금 우리 함장님이 아스팔트에서 피켓 들고 계셔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중령으로 지금 쭉 지내시다가 저녁 당일날 명예진급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셨습니다. 보수 정권이 때 한 번쯤 신경 쓰셨으면 진급에 대한 내지 명예에 대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 사실 저는 기자분들 부르는 것도 되게 불쾌합니다. 또 이용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보수 정권에서 해준 게 없으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자, 보수 정권일 때 유공자 몇 명 되신 줄 아십니까? 6명 됐습니다. 6명. 지금 13명입니다. 4년 사이에 지금 몇 명이 더 된 거겠죠? 지금 문정권일 때 더 유공자 더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정쟁이 되고 이렇게 대립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정말 뭐가 필요한지 직접 찾아오셔갖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군 장병을 위해서 필요한 거로 정책을 법안을 발의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실제 전 제 기억상에 누가 있으셨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저 이 자리에서 진짜 말하는데 천안함 좌우 갖고 계속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저희 보수한테도 불만 많고 할 말 많습니다. 근데 꾹꾹 참고 있다가 꼭 말해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대표님 오셨고 하셨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기분 나빠하셔 들을 게 아니라 반성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젊은 장병들이나 추후에 부상 장병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지 그리고 이런 큰 천안함 사건 생존 장병들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그러면 작은 사건 사고에 있는 장병들은 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훈 예산 다들 아실 거 아십니까? 예, 터무니도 없죠. 지금도 현재 처로 돼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떠한 이런 진영 논리로 우리를 끌어당길 게 아니라 정말 국가 그리고 국군 장병을 위해서 진짜 뭘 해줄 수가 있는지 한번 고심하셔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단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는 보수 정권이 때 제대로 정리를 못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앞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좀 센소리 했지만은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살아 돌아와서 손가락질 받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저는 우리 함장님이 국방부 앞에 있는 것조차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함장님 그 배에서 안 내리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멱살 잡고 끌고 구명정에다 던졌습니다. 나가셔야 된다고. 안 나오시려고 하셨어요. 장병들 다 뛰어내려라 하고 맨 마지막에 부장과 함장은 남으셔가지고 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국방부는 저희가 한 37일차 되는데도 단 한 번 와서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고 도대체 저희는 누가 손을 잡아주실 겁니까? 누가 손 잡으셨을 거예요? 예? 결국에 국민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항상 위로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가시는데 사실 37일차 동안 국민의힘당 아무도 안 오셨잖아요. 그쵸? 이야기 들으러 안 오셨잖아요. 언론에 생방송에 그 수장 표현 나오고 나서 사실 이 자리 생긴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전에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서운한 겁니다. 솔직히 정말 서운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똑같은 생각인 건데 그 명예 하나 때문에 그냥 삼키고 지저분하게 하기 싫은 거고 우리는 군인이었으니까 군인답게 옷을 벗었지만은 마지막 지금 현역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매너를 지키고 존중하고 저희라고 그 자리에서 쌍욕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쌍인 게 그렇게 많은데 결국엔 다 제복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참는 겁니다. 아무튼 이 간담회가 이 계기로 국민의힘당에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검토하시고 그때 김기현 대표님도 보셨지만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묘비 앞에서 의원님들 붙잡고서 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울분을 토하면서 살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게 그때마냥 그렇게 하실 거면요 저는 애초에 시작도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간담회 이후에라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또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항상 천안함이 국민의힘당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저희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그냥 국가를 위해서 바로만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계장님 굉장히 절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이 좀 이렇게 용기를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머시 살아있는 섬, 우리나라 관광 1번지 제주도.